채권자가 회생 신청을 했다. 이게 이제 기사로 났어요. 정말 아쉽게도 전부 받아낼 수 있는 공익채권화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돈을 굴리셨거든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금까지 들어간 분들도 출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개시 결정 전에 먼저 돈을 넣는 거는 정말 좀 신중하셔야 된다. 사실 저는 사기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사람을 살리고 기업을 다시 세우는 일을 돕고 있는 회생파산연구소 기업재건본부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재건본부 서동기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재건본부의 박만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업 분석을 다른 채널에서도 여러 번 했었잖아요. 기업이 한번 법인회생을 들어가거나 법인 파산을 들어가게 되면 사실 짧게 소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슈가 너무 많고 회사마다 저희가 다뤄야 될 쟁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내려면 시리즈로 길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무인 카페 프랜차이즈 만월경이 법인회생을 들어갔다는 그 소식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상세하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총 4편으로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법인회생을 채권자가 신청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채권자가 신청하기도 하고 채권자로서 신청을 했을 때 장점은 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만월경의 창업 스토리 그리고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두 번째로 짚어보려고 하고, 세 번째는 채권자들 중에서도 아마도 점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점주들도 계약 조건이 다 다르고 돈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가 다 달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면 이제 좋을 것 같은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변호사로서 민형사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고 어떤 부분을 준비하면 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점주들은 정보 하나에도 절실하신 상황이신 것 같아서 되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제 댓글 달아주시거나 문의를 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회생 신청을 했다. 이게 이제 기사로 났어요. 시청자분들도 생소하시겠지만 사실 채권자 회생 자체가 엄청 생소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없죠. 네, 대부분 뭐 다 채무자. 그러니까 빚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또는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게 채무자 회생인 거고, 채권자는 오히려 받을 게 있는 사람인데 회생을 신청했다. 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익숙하진 않은 상태인 거죠. 채권자가 회생을 신청을 했다는 거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채권자가 아무 채권자나 그럼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냐, 그 법인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는데 법인회생 넣고 또는 법인 파산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게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회계사님이 어떤 경우에 채권자가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무나 할 수는 없고 법에 규정하고 있기로는 총 부채의 10% 이상의 채권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 총 채무액이라는 것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본금의 10%의 기준을 가지고 자본금의 10%보다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회사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사실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본금이 얼마다 뭐 이것도 법인등기부를 떼보면은 알 수는 있을 거고요. 그것도 단순히 그냥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넣는다기보다는 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 채무자가 계속해서 영업을 하기 어렵다라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실제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거나 뭐 이런 이제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회사의 경우는 신청 사건의 조회를 해보면 11명이 신청을 했어요. 이분들은 채권이 있는데 채권의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11명이 뭐 익명화돼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추정하기로는 개인 뭐 주식회사 땡땡땡땡 외 11명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법인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 개인 투자자의 경우도 있겠지만 법인의 상거래 채권자일 수도 있고 뭐 투자자일 수도 있고 뭐 이 회사로부터 돈을 못 받은 몇 명의 법인들이 모여서 회생을 신청했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 수는 없는데 네. 점주는 아닐 것 같다. 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면 점주들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 본사의 재무와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가 투자도 꽤 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움직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법인회생이 또 비용도 또 만월경은 소액으로 창업하는 그런 컨셉이라서 점주들이 모아서 했다기보다는 돈이 크게 물려있는 투자자가 빨리 이거 동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나 나서서 적극적으로 뭔가 도려낼 거 도려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도 네. 채권자가 이렇게 기습적으로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당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채무자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채권자들의 회생 신청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법인회생을 원래대로 돌릴 거냐 아니면 채권자랑 잘 협의를 해가지고 절감할 거 절감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그 수행한 사건들 중에 가맹점을 30개 두고 본점에 한방병원을 두고 하는 회생을 채권자로 넣은 적이 있어요. 저희랑 서해계사님이 이제 자문했던 사건 중에 본사의 태도는 이 회생에 들어오면 어쨌든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되니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회생을 폐지시켜야겠다의 의견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채권자 의견은 회생을 가서 막고 살려야겠다. 그리고 내 채권 확보해야겠다로 가는 게 맞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법원에서 조사위원을 파견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본다든지 이런 절차가 추가적으로 동반되기도 하거든요. 제일 먼저 회사의 반응은 채권자가 넣었을 때는 우리 회사 괜찮아. 그쵸. 멀쩡해. 그렇죠. 갚을 수 있어. 네. 충분히 영업 가능해 라는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 되는지 아니면 신청인들에게 이 사람들도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주장을 할 테니까 그러면 너네 돈 갚아줄게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를 법원도 이제 보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되는 상황이면은 회생을 가더라도 그러면은 내가 관리인이 돼서 운영을 해볼게. 뭐 이런 이제 주장으로 넘어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나 하겠다 이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만월경의 대표가 사업 경험이 많으시거나 이런 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나이도 좀 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법인회생 신청을 하고 뭐 인터뷰도 하셨던데 보니까 M&A 하시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살리긴 어렵다고 생각은 하시는 것 같아요. 조회를 해보면 대표자 신문이 7월 28일 기일을 지정하고 네. 8월 7일 날 신문을 했거든요. 8월 7일 날 바로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도 나왔어요. 네, 그리고 11일 날 비용 예납 명령하고 네. 신청 대리인이 예납 명령 뭐 관련돼서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나는 이제 회생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사실인데 어떻게든 어쨌든 해결해 보겠다. 라는 그런 스탠스로 하시지 않았나. 그렇죠. 네. 뭔가 이제 합의하려고 했거나 뭐 내가 갚아주겠다는 변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섰거나 그러면 회생 치아가 올라오거나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보존처분 포괄적 금지까지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회생은 일단 가는 방향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자를 포함한 점주님들이 되게 불안하시고 우왕좌왕하실 것 같은데 채권자 측의 이행이 다 완료되지 않은 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상황이 좀 긴급하신 것 같아서 돈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지점 오픈을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준비할 수 있나 그 회사가 지금 의지가 되고 자력이 되나 또는 이 브랜드 가치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실 거고 이제 프랜차이즈를 오픈할 때는 좋은 얘기만 이제 듣고 있기 때문에 만월경의 이면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아마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도 조금 전달을 하면서 오픈 준비 중인 건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프랜차이즈에 연관되어 있는 채권자라면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아직 지점을 오픈하지 않은 그런 계약자가 있을 텐데 계약자 중에서도 계약금 단계인 분이 있을 거고 중도금 단계인 분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정산이 좀 지연되는 분들 이게 나중에 저희가 만월경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직영 투자형 매장이 있어요. 직영 투자형 매장이라 하면 점주님들은 투자를 하고 운영을 회사가 해서 그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 의 모델인데 그중에 수익금이나 임대료 그러니까 내 건물에서 오픈을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 임대료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정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부당 청구 이것도 문제가 작진 않아요. 왜냐면은 단순히 그냥 돈 더 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법무법인을 선임을 해서 그 법무법인에서 추심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점주들한테 AS 비용 왜 안 내냐 지금 이 정도의 AS 비용이 나왔다. 근데 이제 그게 이미 추심이니까 달라고 청구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채권을 추심하는 단계로 이제 법무법인이 선임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주님들은 달라고 한 적이 없는 거를 갑자기 AS 비용을 내라고 하니까 지금 되게 황당해하고 계신 상황이고 네 번째가
중도금 지급 전 완전 초기 단계, 계약금 단계, 계약만 걸려 있는 그런 단계에 계신 분들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미오픈 계약자랑 네. 중도금 요 두 개를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우선은 중도금을 안 내고 계약만 하신 분들은 개시가 나진 않았지만 개시가 나면서 관리인이라는 분이 선임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임의 하자가 없는 이상은 기존 대표이사님이 관리인이 될 텐데 그분들이 이제 이 계약에 어떻게 보면은 쌍무 계약 이행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채권이 들어오고 이분들이 이행할 건지 해서 이행을 해주면 다행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는 없거든요. 이행하는 게 더 손해야라고 판단을 하면 관리인이 이 쌍무 계약 이행 안 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단 넣고 중도금을 안 내신 분들은 일단 홀딩을 해서 회생 개시를 지켜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생 개시 결정을 기준으로 이전 거는 회생 채권이 될 수 있거든요. 회생 채권이라 하면 회생에 들어온 모든 채권들을 다 공평하게 일정 부분 출자 전환을 하면서 채무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변제를 다 받으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생 개시 결정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 뒤로 이제 쌍무 계약이 이행이 된다고 보면 아 이거 이행되는구나 하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시 결정이라는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네. 꼭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 회생이라는 제도에서 개시 결정 전에 돈이 들어왔냐 아니냐가 회생 채권이냐 공인 채권이냐를 구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시 전에 돈을 넣으면 잘못하면 전체가 다 회생 채권이 될 수 있다. 나중에 설명드릴 이미 난 돈 다 냈는데 아직 뭐 오픈 안 했어 했던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리스크가 큰데 그런 분들과 똑같은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절대 개시 결정 전에 먼저 돈을 넣는 거는 정말 좀 신중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맞아요. 그 얘기가 핵심인데 저도 한 99%는 넣지 말아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쪽인 게 개시 여부와도 관련이 있지만 일단 지금 회사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내 채권의 효과에 대한 것도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오픈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월경이 그동안 운영을 어떻게 해왔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런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계약 단계에서는 다행히 관리인이 쌍방미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부여가 될 텐데 이제 법인 회생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계약 단계면 이 계약을 깰 수는 있을 거예요. 이 계약서가 어떻게 묶여 있고 어떤 경우에 해지 요건이 발생되고 어떤 경우에 해제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까지는 알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계약금 단계에서는 나도 이 계약의 구속을 탈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관리인이 이 계약을 깰 때, 이 계약을 가자고 할 때 그리고 또 내가 해지권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이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텐데 다행히 계약금만 넣으신 분들은 나에게도 카드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넣는 거는 사실 진짜 바보죠. 왜냐면은 괜찮은 회사인 줄 알고 돈을 일단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가 회생이 들어갔어. 그래도 계속 이행을 한다는 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고 지금 이 회사가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공사를 한다는 거는 내가 돈을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인부를 뭐 쓰든 재료를 뭐 사오든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신 분들도 거의 물려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돈을 굴리셨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금까지 들어간 분들도 출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 들어간 분이 돈을 넣어봤자 수행될 거라고 기대하기를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은 돈을 넣는 거는 개시 여부를 기다리는 거랑 별개로 계약금만 날리고 끝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개시를 좀 심사받는 단계에서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두 번째가 이미 돈이 더 들어가서 중도금 넣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지금 오픈을 못하고 있다. 그럼 저는 순위가 더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세 번째는 공사가 시작되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을 해버리면 이제 그 관리인 측에서 만약에 이행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것도 되게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이행에 착수를 하기 전에 지금 상태에서 빨리 이 계약을 깨고 계약금만 털고 나갈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공사가 시작되거나 빨리 오픈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단계가 지금 아니다. 이게 지금 결국 핵심입니다. 두 번째가 미오픈 계약자네요. 중도금까지 냈거나 혹은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오픈이 안 된 분들도 같은 이유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중도금이 들어갔거나 또는 상대방의 공사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됐거나 이런 단계에서는 오픈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을 내가 자발적으로 깰 수 있는 단계는 일단 아니에요. 다만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인의 신용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계약의 이행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나 또는 민법상 이 해지 법리에 따라서 계약이 깰 수 있는 상황이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계약서를 보지 않은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일반 계약 법리로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는 같은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다리셔라. 개시 때까지 아직 중도금 단계에서 잔금을 안 치렀다면 지급 독촉을 좀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당하게 금지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이 지금 돈 넣거나 빼거나 하는 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증거 자료를 잘 남겨두시고 홀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산이 지연되는 분들 많이 밀리셨다는 피해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회생 개시 시점 이전에서 정산 지원 못 받은 채권들은 정말 아쉽게도 전부 받아낼 수 있는 공익 채권화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깎일 가능성이 네, 높겠죠. 변제 가능한 출자 전환될 채권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마저도 관리인이 개시 나고 나서 이걸 다 인정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정산 지원 받고 계신 가맹점주 분들일 것 같아요. 매출이나 수익 구조에 대한 게 투명하게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지는 일단 모르겠어요. 거기다 지금 본사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좀 그 상황에 따라서 나도 내 채권을 얼마로 신고를 해야 되냐. 아무래도 본사 측에서는 좀 축소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특히 정산 지원 채권자들은 그 채권 금액을 좀 잘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정산 지연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이해관계로 좀 구분돼 보이고 하나는 내가 점주고 본사로부터 수익을 정산해서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못 받은 거. 또 다른 하나는 직접 점주가 아니고 본사에 투자를 했는데 본사가 몇 개의 직영 매장을 내면서 그 수익을 나한테 나눠줄게라는 그런 약정을 했던 사람. 이 두 사람이 조금 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주의 경우는 사실은 포스기도 다 내 거고 원래는 매출하면은 내가 다 받으면 되는 본사에서 통합으로 해가지고 내려준다든지 예를 들면 뭐 쿠폰 쓴 거 안 주고 있는 거 뭐 이런 정도일 것 같고요. 투자자가 직접 매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내 돈은 다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뭐 수익금으로 일부를 받기로 한 상황이거든요. 점주의 경우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은 일부는 정산을 받아가겠지만 제가 봤을 때 피해 금액이 적고 내가 직접 투자를 했던 사람 후자의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채권이 회사로부터 못 받게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 투자금도 당연히 못 받고 근데 이 투자금 못 받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원금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높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정산 지원 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여러 개예요. 투자금이 일단 있을 거고 가맹점주냐 직영투자 점주냐에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던 자기 건물에서 하던 했을 거고 가맹비나 로열티가 없으니까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을 이미 해서 매몰 비용으로 사라졌을 거고 그러면 정산 지원 문제는 일단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걸로 일단 보여져요. 이 문제를 일단 빼고 채권만 얘기를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직영 투자용 매장이 되겠죠. 성격을 보자면 투자금이니까 투자금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익금도 지금 정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리고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 다음에 본인 건물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임대료는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계약서의 문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익금이랑 임대료는 엄밀히 다르잖아요. 내 건물에 직영 투자 계약을 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이 잠정적 임대료 수익과 영업 수익을 분리돼요. 구분해야 되지만 사실상은 아마 섞여서 투자금에 대한 회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네, 저도 아마 매우 계약을 높아 그렇게 보여요.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임대료 못 받는 거 더하기 투자금 회수 금액을 아마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저도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수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면은 사실 그 이후에 생기는 거에 대한 거는 정산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익채권화 되니까 개시 결정을 하고 나면. 근데 그 전까지 지금 못 받았던 거를 정산받는 가능성은 매우 좀 낮아 보인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회사의 커피 기계를 맞아. 어쨌든 네. 뭐 리스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회생에서는 렌탈과 리스 자산 이런 거에 대한 그 성격도 법리도 달라서 계약서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 자산이 실제로 우리 소유로 넘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직영이더라도 내가 할 부금을 그냥 형식적으로는 갚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제일 많으실 분들이 정산 지원되실 직영투자형 매장 점주들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점주들 중에서는 중도금 네. 들어가신 분들이 오픈하고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돈만 들어가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네 번째가 부당 청구인데 이쪽은 채무자 사이드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만월경에 돈을 주어야 될 수도 있는 쪽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거는 좀 황당하긴 해요.
AS 비용이라는 게 본사와의 사이에서 그 채권 채무가 일방의 주장으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지금 너 기계 고쳤으니까 그냥 해 이런 것도 아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봐도 2년간 뭐 무상 AS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월경이 그렇게 오래된 회사가 아니니까 창업하고 2년 된 회사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고 그리고 점주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무상 AS 기간인데 무슨 AS 비용이 드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사에서조차도 AS를 청구해야 될 대상이 지금 특정도 안 돼 있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본사 대표님은 인터뷰를 하실 때 그 채권의 규모가 이제 10억 원이라 그랬나?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많은 금액이다. 근데 지금 청구를 못 하고 있고 점주들이 첫 번째로 AS 비용을 안 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릴리즈가 먼저 파산하는 것도 전 사실 지금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긴 했는데 네. 자회사의 그러니까 핵심 장치가 결국에는 이제 기계고 우리는 그 기계를 갖고 있다. 그쵸. 이게 지금 핵심인데 그러고 나서 파산이 돼버려가지고 그 시점에 따라서 사실 저는 사기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전 매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원두를 갖다 쓰고 그래야 본사가 돈을 버는데 뭐 몰래 원두를 갖다 쓰거나 재료를 딴 데서 뺏쓰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본사가 어려워진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물타기 같은 느낌으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점주들을 원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매각을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의미에서 법인회생을 들어갔다는 거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금지가 되어 있고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AS 비용이 정당한 게 맞다면 청구가 될 거고 그 청구는 받는 대로 뭐 돈을 주던 말든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청구를 받기만 한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500만 원 청구를 받았다. 그럼 500만 원을 줘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걸로 일단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리될 때까지 오히려 이분들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 문제죠. 채권자가 회생을 신청하는 거를 채권자들은 좀 생소하시기도 할 거고 또 이런 게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도 장점이 많아요. 저희가 다른 사례들에서 채권자 회생을 할 때도 채권자분들이 이런 장점 때문에 사실은 채권자 회생이라는 제도를 의사결정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드려보면은 제일 먼저는 이 회사의 자산 유출이 딱 중지됩니다.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오고 나면은 회사의 대표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회사의 자산을 팔거나 누구한테 뭐 임의로 갚아주거나 이렇게 빼돌리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법원이 대표이사를 불러놓고 자 지금부터 오늘부터 중지야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대표이사만 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채권자들에게도 다 공고를 하고 채권자에게는 우편 발송을 해서 자 지금부터 중지입니다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자산이 유출되지 않는다. 지금 이 상태로는 그래도 유지시킬 수 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고요. 회사의 자금 행방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뭐 민사 절차 뭐 이런 데서는 제대로 자금 운영했는지 봐주세요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생 절차에서는 그게 필수적으로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선임된 회계법인이 와서 당부 다 까봐. 돈 어디 들어갔고 어디에 빠졌었어. 대표이사 가져간 거 있어 없어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되게 명확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뭐 본인도 얘기했듯이 M&A라는 절차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하고 나면 M&A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M&A 절차를 통해서 뭐 회사가 매각되고 뭐 인수자가 들어와서 뭐 인수대금을 넣으면 그 인수대금으로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파산을 가면 개별적으로 뭐 자산 하나씩 팔아가지고 뭐 채권자한테 조금씩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회수액을 채권자에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단 그 자산 동결시키고 가장 좋은 상태에서 팔아서 채권자가 회수하는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회계법인이 와서 조사도 하고 채권자가 법원에 추가적인 의견을 내서 대표이사에 대한 뭐 재산 상태도 조사해달라 뭐 이런 걸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채권자에게도 많이 열려 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해주는 건 아니고 적극적인 채권자로서의 절차들이 열려 있는 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이런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행위들은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대표이사 특수관계자 와이프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넣었는데 회생 가기 전에 이건 갚아야 되겠는데 해서 먼저 그 돈만 빼갔다 라면은 회계법인들이 와서 볼 때 이 채권 왜 먼저 갚았어? 그러면 이거 돌려내 회수해
다른 채권자한테 공평하게 다시 변제해 이런 절차들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경영인이 아니다 보니까 자금 관리가 정상적이지 않았을 수 있죠. 않았을 것 음. 같긴 한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소위 돌려막기라고 하잖아요. 음. 그런 문제에서 형사적인 이슈가 있을 것 같다는 게 좀 강력해요. 왜냐면 무인 카페 자체가 지금 문제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회생을 하면 되잖아요. 돈이 있는 채권자들은 다 법인회생 하면 될 텐데 법인회생을 또 하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단점은 뭘까요? 회생이 됐을 때 채권자가 불리한 면이 가장 큰 거는 자기 채권이 줄어드는 거겠죠. 근데 이 받을 돈만 줄어들면 다행인데 받을 돈이 10년간 변제되기 때문에 받을 시간도 늘어납니다. 이게 가장 큰 이제 불리한 점일 것 같아요. 회생에 들어가면은 담보권 채권, 일반 회생 채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 가맹점분들 같은 경우에 회사에 담보를 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럼 대부분 회생 채권이실 거고 회생 채권은 대부분 많은 부분이 감액되고 출자 전환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인가가 되더라도 10년 동안 변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가장 불리한 거고 이거 알면서 신청했다는 거는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공정하게 받아내야 될 그런 절차가 더 중요했던 거죠. 두 번째는 변제하는 시점 말고 인가 받을 때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생 절차가 아까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사위원 회계법인이 나와서 조사도 해야 되고 채권자가 누군지 가리는 시부인표도 만들어야 되고 채권자 지표도 해야 되고 빨라야 3개월 보통 6개월 그리고 가결기한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기간이 너무 길다. 그러면 이 기간을 지나서 인가가 됐다. 채권자 동의로서 이 인가된 회생기간은 이 뒤로는 바꾸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 금액은 법적으로 채무자한테 딱 요만큼만 갚으세요라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요건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세 가지 정도의 단점이 크게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채권자들은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못 받는다라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의사결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가 회생을 신청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이 상태라도 확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더 큰일 나겠다라는 그렇죠. 정도의 절박함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1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회사를 키워왔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